어머니 타세요. 아들의 차에 올라탄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70평생 살아온 제 집은 이미 딸에게 넘어갔고 이제 저는 버려지는 짐짝 신세가 되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4층 건물 앞이었습니다. 싫어. 난 안 들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담담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결국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1층 로비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숙 어르신이시죠? 사무국장이라는 40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여기가 무슨 호텔이야?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 뿐이지. 아들은 서류를 작성하며 국장님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2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어머니 방은 햇살이 정말 잘 드는 곳이에요. 국장님이 제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지 마세요. 난 여기 있기 싫어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누나가 내 집 팔아먹은 거 알아? 70평생 살던 내 집을. 그러고도 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안 주더니 이제는 아예 여기 버리러 온 거지. 그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누나네 집에서 나한테 차가운 국 하나 달랑 주면서 얼마나 귀찮아 했는데. 밥하기 싫다고, 설거지하기 싫다고. 어머니의 감정 표현 완성 후 구체적 회상 장면으로 전환 계획. 어머니의 억울함과 분노를 잘 표현했고 이제 과거 회상 부분으로 넘어가야 함. 어머니가 기억하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되 독자들이 나중에 이것이 망상임을 알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함.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어르신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마치 어머니가 또 시작이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쉬시면서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고. 거짓말. 너희 누나처럼 날 버리려는 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듯 국장님께 고개를 숙이고는 급히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자식들 키우느라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란 말인가? 제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인사를 건네도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친구 만들 생각 없어. 난 곧 나갈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내 집은, 내 삶은. 요양원에 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당에 가기를 거부하고 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식판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들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기억. 석 달 전쯤 딸 미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크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관리도 힘드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딸이 저를 챙긴다는 게. 하지만 며칠 후 딸은 제게 어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사인해 주세요. 진명에 이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 돌아가시면 복잡해지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대요. 저는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제 딸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70평생 살던 집을 떠나 딸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두 번째 기억. 딸네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엄마, 부엌은 제가 쓸게요. 엄마가 만지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야 해서. 엄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엄마, 오늘은 밖에 좀 나가 계시면 안 돼요? 친구들 오거든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딸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기억. 어느 날 저녁 딸은 차가운 국 하나와 밥을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방에서 드세요. 제가 좀 피곤해서 설거지하기 싫거든요. 그냥 일회용 그릇에 담아드릴게요. 국을 한 입 떠먹는데 식어서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게 자식이 어미한테 줄 밥인가?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네 번째 기억.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렸어요. 생각보다 비싸게 나갔네요. 이 돈으로 나중에 엄마 요양비 쓰면 되겠다. 뭐? 내가 언제 집 팔라고 했어? 엄마 사인하셨잖아요. 그때 명의 이전 서류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것을. 미영아, 너 날 속인 거야? 속이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제 거 될 거 미리 정리한 거예요. 세금도 아끼고.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요양원 방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간호사 선생님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식당에서 드시는 게 어때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싫어요. 여기서 먹을래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점심에 어르신들이랑 노래 교실도 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결국 귀찮아서 알았어요. 라고 소리쳤고 그렇게 처음으로 1층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드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죠. 새로 오신 분이네. 여기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죠? 여긴 밥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여러 요양원 다녀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맞아요. 국장님이 직접 메뉴도 챙기시고 영양사 선생님이 정성껏 만드시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어느새 저도 대화에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2층 강당에서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은 영씨의 전화를 불러볼까요? 음악 선생님이 반주를 시작했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친구들 모임에서 노래방 가던 일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요를 불러주던 기억들. 어느새 제 입에서도 노랫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오늘 노래 정말 잘하시던데요. 다음 주 어르신들 생신잔치 때 한 곡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어르신들이 다들 어르신 노래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따님분이나 아드님분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드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어르신께서 집을 파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아니라 진짜 팔았어요. 제 딸이 제 집을 팔아먹었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께서는 어르신 집을 파신 적이 없으세요. 어르신 집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거짓말. 제가 똑똑히 봤어요. 딸이 서류 가져와서. 어르신. 국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세요. 단기 기억상실과 함께 망상 증상이 있으세요. 뭐라고요? 어르신께서 기억하시는 일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기억이에요. 저는 멍하니 국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드님 말씀으로는 어르신께서 최근 몇 달간 현관문을 열고 밤에 나가시려고 하셔서 깜짝 놀라신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집에 가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곳이 이미 어르신 집이었는데도요. 그건 그리고 집안에서도 넘어지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대요. 화장실 가시다가 부엌에서 아드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셔서 어르신 안전을 위해 이곳에 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국장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따님께서는 어르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하시고 이번 주말에 면회 오신대요. 어르신 집도 그대로 있고요. 단지 지금은 어르신이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서 이곳에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망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감정적 전환점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전환점임. 어머니가 자신의 기억이 망상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너무 급격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묘사해야 함. 국장님은 태블릿 PC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제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73세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증상 단기 기억 상실, 피해 망상, 배회 증상.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제가 치매라고요? 네, 어르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잘 관리하시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가족분들은 정말 어르신을 사랑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딸이 저를 배신한 것도, 차가운 국을 준 것도,
모두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였단 말인가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딸 미영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딸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딸을 밀어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미영아. 네, 엄마. 너 진짜 우리 집 안 팔았어. 딸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저 그런 적 없어요. 엄마 집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있어요. 엄마 돌아가실 집이니까요. 그럼 내가 너희 집에서 차가운 국 먹은 건 엄마.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그런 적 없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렸어요. 저녁엔 엄마 드시기 편하게 생선 발라드리고.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치매라는 병 때문에 기억이 뒤섞이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미영아, 미안해.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오해했구나. 엄마가 나쁜 엄마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 준호도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도 화내고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랑 누나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집은 그대로 있어요. 언제든 가고 싶으시면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날 오후 가족들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딸이 가져온 사진첩을 함께 보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엄마, 이거 작년 어버이날에 저희 집에서 찍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사진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에 둘러싸여.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왜 기억을 못할까? 엄마, 괜찮아요. 새로운 추억 만들면 돼요. 딸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국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정말 어르신을 사랑하세요. 맞았습니다. 제 가족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병들어서 기억을 잃어도, 제가 그들을 오해하고 미워해도 그들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체조도 하고 노래 교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는 걸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요양원 가수 아니에요?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요양원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어르신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걱정 마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엔 싫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생신잔치가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트로트도 부르고 옛날 가요도 부르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칠 때마다 저는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어르신 덕분에 요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들 활기차지셨어요. 에이, 제가 뭘. 아니에요. 어르신처럼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 처음 봐요.
정말 대단하세요. 물론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긴 어디지? 하고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의 이름이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도 제 가족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미소와 웃음이 진짜라는 것을. 지난주 토요일 딸과 아들이 함께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집에 잠깐 다녀올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셨던 물건들 가져올게요. 우리는 함께 제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엄마 사진첩이랑 앨범 있어요. 이거 요양원으로 가져가실래요? 그래, 가져가자. 서재에 있던 제 보물 1호,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도 가져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해도 괜찮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니까.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재미있어요? 그럼. 할머니 친구들도 많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재미있단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손주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큰 집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비록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사랑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저는 요양원 3층 옥상 정원에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노래교실이 있었고 저는 사랑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후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갈게요. 그래, 잘 왔다.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참 좋은 날이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요양원 문을 처음 들어섰던 그날. 그날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은 제 기억을 앗아갈지 몰라도 사랑은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작은 행복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 오해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시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으셨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처럼 기억을 잃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말해보세요.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물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